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종류와 특징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반복문이라는 주제로는 세 파트에 나눠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반복문이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 명령을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이 명령을 일정 횟수만큼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드를 짜다 보면은 여러 똑같은 일을 계속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문의 종류는요, 크게 while문, 그 다음에 for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주 이용을 하고요. for문은 반복 횟수가 명확할 때 자주 이용을 합니다. 자주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요, while문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똑같은 반복문이다 보니까 for문으로도 하려면 할 수 있고요. for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while문으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라는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 횟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while문, 반복 횟수가 명확할 때 for문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반복문이 필요한 이유, 여러 반복문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반복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문제가 주어졌어요. 1부터 1000까지 출력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배운 거 가지고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 1, 프린트 2, 프린트 3 이렇게 하나씩 쓰고 있겠죠.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1000까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0이 아니라 10,000, 10만까지 출력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멘탈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포문을 이용한 건데 제가 여기에 있는 숫자를 1001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1000까지 반복하게 돼요. 보시면은 1, 2, 3, 4 점점점에서 1000까지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제가 10,000, 10만까지 출력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숫자만 1001, 1001 이런 식으로만 바꿔주게 되면 1부터 만까지, 1부터 10만까지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hile문입니다. while문. 먼저 while문인데 이 while문은 밑에 보시면은 while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if문과 똑같죠? while문이라고 시작을 하고 여기에 조건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콜론 붙여주셔야 되고요. 이 while문 안에 반복할 실행 문장들은 무조건 들여쓰기를 통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while문 조건식 실행 문장이라고 쓰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조건식이 true일 경우 실행 문장이 반복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식을 보면은 이 조건식은 우리 if문 쓴 것처럼 true 또는 false 값이 들어가게끔 할 거고 조건식이 true인 경우 이 실행 문장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조건문이 false가 될 때까지.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흐름도를 먼저 보시면은 코드가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조건식을 만나게 되는데 조건식을 만나고 true라면 실행 문장을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시 조건식으로 가죠. 이 조건식이 true라면 다시 실행 문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속 조건식이 true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무한히 계속 여기를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이 이제 어쩌다가 false가 됐다 라고 하면 이 실행 문장을 건너뛰고 끝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부터 3까지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number라는 변수에는 숫자 1을 집어넣었고요. while문에는 number가 3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처음에 이 number는 숫자 1이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이 값은 true가 됩니다. true. 그쵸? true가 됩니다. 그럼 조건이 성립했기 때문에 print number 하면은 숫자 1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맨 밑에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넘버에 1을 더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집어넣은 겁니다. 풀어서 써드리면 넘버에 넘버 플러스 1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1이고요. 숫자 2를 더했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2라는 숫자가 넘버에 다시 들어가서 넘버는 숫자 2가 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 다시 조건문을 판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행 문장 다음에 다시 조건문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조건에는 현재 넘버는 숫자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2를 가지고 있어요. 2는 당연히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또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면 여기에는 숫자 2가 뜨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하면은 넘버는 3이 될 거고요. 그럼 다시 조건문으로 오는데 이쪽에 넘버는 숫자 3입니다. 3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3 하고 넘버는 4가 돼요. 다시 올라와서 조건문으로 넘버는 숫자 4가 되죠. 그럼 이때 조건은 어떻게 돼요? false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실행 문장을 건너뛰고 여기 밑에 실행 문장이 있다면 이쪽으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 2, 3이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가 1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버가 3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프린트 넘버를 하기 때문에 밑에 출력이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버에 1을 더했기 때문에 넘버는 현재 2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시 5번 조건을 판단해서 true니까 프린트를 하고 숫자 2가 출력이 되고 다시 넘버에 1을 더했기 때문에 숫자 3, true 3 출력되고요. 4가 되죠. 그리고 조건이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끝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꼭 실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while문 예제입니다. 이번 예제는 파이썬 최고를 13번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while문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이제 멈춰서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을 끝내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3번 출력을 할 건데 아까 넘처럼 저는 넘버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while, 그 다음 이 넘버가요. 이번에는 1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게 만들고 프린트 파이썬 최고라고 한 후에 이 넘버를 하나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럼 얘들이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 반복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넘버가 0부터 어디까지? 12까지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 13번 반복이 되고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while문 break입니다. break. 얘는요, 반복문을 나가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기능이 왜 있냐면은 우리가 while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용을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while문은 이 조건식에다가 지금 보는 것처럼 true라고 넣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rue라고 넣고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프린트문, 무한 루프라고 써져 있는 이 문구가 무한히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무한 루프라고 해요. 계속 도는 겁니다. 무한으로.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밖으로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break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break라는 키워드를 프린트 밑에다가 바로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true라서 무한 루프 출력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만났네.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밖으로 나간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반복문이 끝나서 출력이 딱 한 번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모습은 오른쪽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넘버가 1이에요. 그리고 출력을 하고 1씩 증가를 시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넘버가 3보다 크면은 나갈 거다라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만나면은 얘를 나가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예제입니다. while문을 이용한 건데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단 두 개의 정수가 0이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게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정수 입력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수 입력을 합니다. 두 수의 합을 출력하죠. 그리고 나서 또 입력해요. 그 다음 또 출력합니다. 또 입력하고 또 출력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0, 0을 넣었을 때는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제가 밑줄 그은 거 기준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반복문을 떠올리셔야 되고 보시면은 제가 00을 입력하지 않으면 무한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while문이 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을 통해서 이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하고 우리는 일단은 몇 번 반복할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true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죠. 그래서 num1에다가 int input 첫 번째 정수 입력이라고 하고 그대로 복사해서 num2라고 한 후에 두 번째 정수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수의 합을 출력하죠. 프린트 두 수의 합이라고 하고요. 포매팅을 이용해서 num1과 num2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3, 5 하면 두 개 더해지고, 그리고 6 하면 더해집니다. 하지만 0, 0 해도 지금 멈추질 않죠. 계속 무한히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일부러 좀 한글 또는 영어 문자를 넣어서 에러를 한번 내주시고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멈춰줄 겁니다. 멈춰줄 때 보시면은 0, 0이 출력이 되고 두 수의 합 출력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 프린트가 되기 전 이 사이에다가 if num1이 0이고요. and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num2도 0일 때 밖으로 나가라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끝나면 들여쓰기 없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해줍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3, 5 더해지죠. 6 더해집니다. 그리고 0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걸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while문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문에 대해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